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들 쇼킹한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북한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왜 그 심각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김정은이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 한반도를 이끌어가는 두 리더라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텐데 지금 두 사람 다 이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지율도 많이 좀 하락한 상태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그것도 무려 일개 사단이 넘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일개 사단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보면 예언서에 의하면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 이후에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을사년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을사년이 언제 있었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을사늑약이 있었죠. 이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을사년에 을사오적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완용을 비롯해서. 결국 이때 우리가 나라의 국권이 빼앗기고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910년, 10년이죠. 경술련에 경술국치가 당해서 결국 우리 조선이 망하게 되는 결국 우리 한민족의 지금까지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일제 35년에 일제 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을사년이 2025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통일이 된다, 남북 이런 예언, 이건 뭐 예언인데 저는 이때보다는 2035년을 전후로 가능성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런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제가 이것을 25년 통일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시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격암유록에 나온 남사구 선생이 예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2025년이요. 우리 조선이 망하게 되는 결국 국권을 상실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을사년인데 또 을사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정은이의 운기가 어떠냐? 이 두 사람의 운기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민족의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 물론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 이런 호불호를 떠나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4년 갑진년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무자월에 일주가 경진 일주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어떤 분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개미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 경자년 쥐띠에 그것도 추운 동짓달에 그것도 경진 개강살을 갖고 미시의 낮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병술씨가 조금 더 사주로 봤을 때는 좀 좋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데 이것을 다른 뭐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주를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편인 인성, 편인이 강해서
기본적인 머리 아이디어 이런 건 좋고요. 하지만 금수 상관격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되게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말 자체가 자기는 법과 질서, 도덕, 규범 이런 것을 타파하려고 하는 상관의 기운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진중하고 또 의리라든지 이런 거 찾고 머리도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다른 사람들, 상대방,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기질 기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주는 이 금도 굉장히 냉한 기운인데 동짓달 추운 양력으로 거의 뭐 12월이니까 추운 겨울에 이 차갑고 냉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갑진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갑경충에다가 이 음기가 강한 이건 또 진흙벌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자진 합수가 된다고 하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앉은 자리는 지금 진흙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늪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런 기운이 들어와서 자영살로 바뀌어서 제가 계속해서 올해 어렵다. 거기다 갑경충의 모든 정신적인 부분 여러 가지 더군다나 이게 갑이 뭐냐면 여자거든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문제. 그럼 결국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런 문제로 해서 힘들고 어렵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대로 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 이슈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은 개해년 돼지띠입니다. 개해생이에요. 그리고 을축월 여기도 동지 섣달 추운 겨울에 태어났고요. 일주는 신축일주예요. 신축일주.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경금이고 여긴 신금의 추운 겨울.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이 사주 팔자도 보면 굉장히 차갑고 냉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도끼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그러한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여기는 송곳, 예리한 창, 칼, 날카로운 거 그런 데다가 축월이니까 여기도 굉장히 냉하겠죠. 그런데 이 속에는 신금이라고 해서 여기도 양쪽에 다 이렇게 신금을 차고 있어요. 똑같은 기운. 이게 뭐냐면 비수, 칼, 창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따뜻한 게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언 땅 위에 지금 있는데 꽃이 하나 피려고 하는데 언 땅에 꽃이 필까요? 안 피겠죠. 그리고 개년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자축으로 묶인다고 하면 결국 이 김정은이 땅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꽁꽁 다 얼어붙어 있다. 두 사람 다 화가 필요해요. 화. 화는 뭡니까? 지금 구운시대 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구운시대 약간 좋을 수 있고 내년 25년 을사년 그리고 병우년 그리고 정미년 이렇게 되면 이 3년 동안은 두 사람한테 다행히도 기운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지향성이 다른 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화의 기운, 에너지 쪽으로 가야 좋은 것이고 김정은은 북한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화는 뭐냐? 이게 불인데 결국 이 불은 뭐냐?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과 갈등. 똑같은 화기여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지향점하고 김정은이가 원하는 지향점하고 완전히 달라. 여기는 폭력성을 가미한 전쟁, 불의 화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는 그런 화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화기가 필요한데 그런데 어쨌든 화는 화예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늪에 빠져 있으니까 이 화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금 김정은이도 언 땅에서 올해 갑진년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축진 팥살이 들어와서 모든 게 자기가 인성인데 문성 뭐 이런 게 깨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언 땅이 도끼질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두 사람 다 화기가 필요한데 김정은이는 화의 길을 찾은 겁니다. 이게 바로 파병이에요. 전쟁. 그럼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이 늪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자기가 늪에 빠져나오는 거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얼음판에 빠졌다, 물속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찾아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길이 보인다. 왜?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행히 불구덩이에서 꺼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필요한데 김정은이가 그것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의 관계는 사주의 명리학에서 말하는 겁제 관계예요. 겁제라는 건 뭐냐? 재물을 겁탈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다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나의 기운을 빼앗아 가야만이 되는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겁제면 무조건 나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내가 신약하고 약할 때는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은 일단 이 금의 기운이 사실 필요가 없어. 금의 기운이 오면 더 자기를 망쳐요. 그런데 불의 기운이 와야 되는데 양쪽에서 기운을 빼앗아 가고 여기는 진날 태어났고 여기는 축날 태어났기 때문에 팥살의 기운이 됩니다. 축진 팥살이라고 하는데 결국 어차피 두 사람은 궁합적으로 기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그건 깨진다. 문서가 깨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좋아지고 아니면 궁합적인 관계에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 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깨지는 관계, 깨지는 게 이제 파라고 하죠. 이 깨지는 관계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윤석열 대통령도 김정은을 깨트려야 된다. 김정은이를 파괴시켜. 그 길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이에요. 왜?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재물을 겁탈해가고 하지만 둘은 안 맞고 결국 깨지는 관계고 그런데 지향점은 화기가 똑같아요.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야 될 화기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전쟁으로 본다고 하면 전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견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러시아 쪽에 경고를 해서 우리도 살상무기 그거 보낸다. 말로 떠들 게 아니라 실제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더 이슈화 시켜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은 그쪽으로 밀어버리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내려갖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온 기회를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결국 김정은이를 이걸 빌미로 해서 제거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직접 뭐 진짜 뭐 암살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참수 작전을 한다든지 김정은을 벙커 버스터해서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그게 부담스러우면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 직접 우리도 지원을 하고 살상 무기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것을 확 물기로 돌려갖고 이걸 통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북한을 붕괴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펴서 결국은 북한을 김정은일 집단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어야 윤 대통령이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뭐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그때 해리스가 좀 유리하다는 것은 일단은 여론조사상에서 그때 약간 비슷하고 약간 해리스가 앞섰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서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또다시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해리스 쪽으로 좀 유리하다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걸 빌미로 해서 김정은이를 또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문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지금 북한군을 파병을 한 게 다목적 카드예요. 트럼프하고 또 정상회담 그것까지 내다본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수까지 김정은이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가면 윤 대통령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뭐 이게 100%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김정은이가 왜 또 파병을 한 그 내막 이런 부분까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